네, 이제 금요일장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위클리 핵심 전략을 들어봅니다. 다음 주 전망까지 함께 알아봐야 되겠죠. 네, 현대증권 시장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이번 주는 징검다리 연휴로 거래 일수가 좀 적긴 했지만 코스피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2,000포인트 안착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호재가 마무리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는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코스피가 2,000선 안착에 좀 상당한 난항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의 한 2주간이 넘어서 이제 3주째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인지 일부에서 보면은 경기 부양 효과가 이미 반영이 됐고요.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면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이 나오기도 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의 선반영은 외국인 매매를 통해서 보면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경기 부양 효과가 선반영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 부양 효과가 더디게 나타난 점과 함께 미국 외 지역인 즉 유로존이나 중국의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이 글로벌 성장의 아이콘이라고 한다면 역시 중국을 뺄 수가 없는데요. 이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최근에 수출 둔화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예, 수출이 계속 부진하고 있고요. 일부적으로 보면 4분기를 중반을 지나면서는 수출 데이터 지표가 YY 기준으로는 이제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는 기대요인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출 부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입장이고요. 이걸 잘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수와 서비스업 지수가 동반해서 계속 부진하고 있다는 거에서 이제 수출 부진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는 필연적으로 국내 증시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데이터가 일단 9월 수치로 나와 있고 또 9월 정책 효과가 반영된 이제 중순 이후에 매크로 측면에서 이러한 데이터의 부진을 주가가 승부리를 통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수출 부진과 중국 제조업, 비제조업 동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주가의 마이너스 요인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부진한 지표가 정책 대응을 강화하거나 또는 정책 대응의 시점을 좀 앞당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부정적인까지 확대하진 않은 양상입니다. 그리고 국내 코스피들을 보게 되면은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이미 정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경기 부진이 주가에 녹아 있다는 점 이것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주가 조정폭이 제한적인 이유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는 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재료 가치가 소멸되거나 희석된 것인지 아니면 불씨는 살아있는 것인지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영업이익도 발표했고요. 어닝 서프라이즈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예상은 한 7.5조 원 전후였는데요. 일단 8.1조 원 정도로 사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 서프라이즈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요. 장중 내내 좀 마이너스권에서 지금은 이제 아이폰 5에 대해서 소송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매출 서프라이즈가 동반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영업이익은 0.6조 원, 6천억가량 늘어났지만 매출은 예상치와 거의 대동했고요. 두 번째는 8조 원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갤럭시 3하고 아직 외에 아직 이익 모멘텀을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부분들, 즉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이 업황 부진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4분기에는 영업이익 8조 원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최근 7월 110만 원대에서 최근 140만 원 약간 밑 또는 130만 원 후반대까지 상승하면서 대략 한 15%에서 17% 정도 상승해서 주가가 3분기 실적을 좀 선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분기 실적에 따른 추세를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분기 실적 수준에 있어서 선반영된 측면이 강하고요. 과거에 이제 분기별 순이익이 4조 원대 진입 후에 한참 정체되어 있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80만 원을 고점으로 해서 횡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8조 원대를 일시로 돌파했지만 8조 안착이 되지 않으면 현재 주가 수준인 140만 원 정도가 단기 트레이딩의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일부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호재로 작용해서
뭐 옵트론텍이라든가 디지털옵틱, 파트론 같은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심 업종과 종목도 있다면 좀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어닝이 좀 본격적으로 이제 개막 시즌을 맞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알코아를 중심으로 시작으로 해서 주 후반에는 JP 모건, 월스파고 같은 은행 업종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국내로 보면은 사실상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인 15일 이후가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뭐 금통위와 옵션 만기가 있지만은 둘 다 변수상으로 보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어닝 쪽에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어닝 쪽에서 보면은 정유업종과 헬스케어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업종은 어닝 추이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어서 업종으로 보면은 좀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은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다음 주까지도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로 보여지는데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는 종목 중에 해외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LS산전이 좀 움직임이 좋아 보이고요. 그 밖에도 보면은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오리온, CJ 대한통운, 하이트진로, 그 다음에 롯데칠성, 농심, 빙그레, 대상과 같은 우리나라 국내 업체를 대표하거나 음식료, 내수업체 대표중들의 종목들의 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개별적으로 보면은 작업 중단 해제 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그 후성 같은 경우 종목이 화재로 인해서 작업 중단이었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개별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휴캠스라든가 녹십자, SBS 같은 종목들도 관심권에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클리 핵심 전략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요목조목 잘 들어봤습니다. 현대증권 시장분석팀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